네, 그동안 수고해줬던 권혜연 아나운서와 함께 마지막 한번 버스 운행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시장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특징주들 골라 예솔로로 명확하게 명쾌하게 답 드리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네, 코스닥이 함께 올라가 주기를 기다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주인공이 바로 보였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죠. 주인공이라고 하면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오늘 다날, 헥토파이낸셜 굉장히 많은 STO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카카오페이에 대한 매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조용했었어요. 지난번 STO 법안 기습 통과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역시 코스닥 3000 전략까지 붙어서인지 오늘 불기둥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카카오페이의 매력은 어떨까요? 이 종목 투자해도 괜찮은지 예솔로 보시죠.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요, OS를 주셨어요. 먼저 이슈부터 짚어보자면 사실 이번에 만약에 그 코스닥 3000 이야기하면서 금융자산 활성화를 위한 배경으로 한 코스닥 3000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않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 방향 자체를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딱 맞춰서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시장 안에서는 학습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불기둥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지? 이렇게 집중하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제 좋은 호재성 뉴스가 갖다 붙으면 이런 식으로 불기둥이 나오는 게 최근의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혜를 오로지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STO 법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그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제와 송금, 정산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바로 산업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정부에서 이제 코스닥 3000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을 그 코스닥 시장에 성장되어 있는 그 스타트업 업체들이 바로 활용하게끔 해서 이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제 그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대본을 쓸 때만 해도 분명 한 23% 정도의 수익 구간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상자산법 2단계 법안 같은 경우에는 내달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쨌든지 좋은 호재성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나올 수 있는 호재성 뉴스를 이제 기대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사야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전에 사놨다가 물려 계셨던 분들 이제 기회가 왔나라고 기대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핵심을 제가 보니까 기존의 은행을 중심으로 한 그런 STO가 아니라 스타트업을 많이 좀 활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카카오페이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좀 안 좋은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이렇게 큰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나오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플랫폼을 어느 정도 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용자들을 많이 보유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다가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엠페이가 어쨌든 지금 현재 이미 실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죠.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에 여행 갔을 때는요. 라인페이로 결제를 참 많이 해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환전을 안 해도 되다 보니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에서 편리함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워낙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송금이나 또는 정산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사용자들이 편리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지 주가가 거의 미동이 없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호재성 뉴스, 그다음에 유동성이 넘치는 장세에서는 당연히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에게 수급이 쏠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꼭 카카오페이가 아니더라도 이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
지금 현재 3종목입니다. 거기다가 NHN, KCP까지 만약에 상한가에 도달하면 4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지 테마군 자체가 굉장히 뜨겁게 현재 오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AI와 그다음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그 안에서 글로벌리하게 무언가 떠오를 가능성은 저는 솔직하게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집약적인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런 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게 여전히 어느 정도는 상방이 더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페이 수급까지 예스, 올 예스를 받았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러면 따라 붙어도 될까요? 저희는 신규 매수가 궁금합니다. 의견 보시죠. 현재는 청탕으로 매수 의견 드렸고요. 왜냐하면 네. 로봇도 그랬고요. 뭐 자동차도 그랬고 네.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안 샀는데 더 간 경우가 너무 그렇죠. 많았어요.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따라잡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오. 그 6만 원 매수 가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6만 2천 원, 3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6만 7,800원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늘리는 밑꼬리 구간에서는 무조건 좀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장세에서 혼자 선비처럼 가만히 있다가는요 계속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6만 5천 원 이하, 그러니까 밑꼬리가 달리는 구간 음봉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긴 하는데요. 오늘 매수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살짝이라도 음봉 전환하게 되면요.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전략 세워봤고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자금이 코스닥으로 가면서 당연히 코스피 역시 하락하는 종목들이 보였겠죠. 그중에 이 종목 현대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3.4% 하락이에요. 과연 아틀라스의 제동인 건 노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오늘 일시적인 차익 실현의 매물 때문인 건지 현대차 궁금하시죠? 의견 보겠습니다. 이정미사는 주가와 수급 노고요. 이슈와 성장성은 예스를 주셨는데 이 이슈 예스가 어떤 의미인 건지 그 네. 노조의 반발이 네. 크게 문제를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예스입니까? 아니면 이 이슈 봐야 됩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슈입니까? 긍정적인 예스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번쯤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 이슈에 대해서는 예스를 줬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법상 이제 보장된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노조가 과거에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임금과 성과급 등으로 파업을 할 때도 어쨌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파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공장이 셧다운되거나 하는 스토리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노동조합에서 어쨌든 그 발표했던 성명문 다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예시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1인당 인건비를 일단 1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시간 이제 3명에서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했을 때 인건비만 3억인데 아무래도 로봇으로 그럼 대체가 됐을 때는 유지 보수 비용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용 시장에서는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성명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앞으로 로봇이 더더욱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잘 짚어준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동이 빠르게 대체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앞두고 관련된 종목을 보유해야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히려 좀 떠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현대차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노령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측에서도 2030년도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었었냐면은 그 전에 발표된 자료들을 살펴봤을 때는요. 일단 신규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제 수용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노동자분들이 줄 수밖에 없다 보니 강성 노조에 대해서도 이제 힘을 빼는 그런 모습들로 정책 방향성이 이미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의 이번 노조와 관련한 이슈는요,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뭐 그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다면 없는 분들에게는 매수의 기회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주가와 수급에 대해서는 노를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아침에 한번 봤더니 네. 그 외국계 이제 특히나 배당 성향의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현대차를 이제 포트에서 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 배당 수익률이요 2.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44%이기 때문에 이제 각 펀드들마다 이제 운용할 때 그 기준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2.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포트 안에서 편출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렇게 기계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들도 어느 정도는 좀 포착이 되는 그런 수급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호재성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현대차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은 오히려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포트 안에 편입시켜야지만 상대적으로 네, 매수 평단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주가는 좀 아쉽게도 의견 드렸지만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성장성을 더 높게 점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현 구간에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떨지요? 여기도 매수가 나왔어요. 네, 매수가 나왔네요. 네, 제가 이렇게 두 종목 연속으로 매수 의견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증시에 있는 대기 자금이 거의 100조 가까이 되죠. 이렇게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 안에서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네, 예수금이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대장주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그렇다면 수급이 아예 다른 섹터, 다른 테마로 이동을 하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모습을 지켜봤을 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장주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수급 이탈이 아니라 주변에 파생된 테마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부품주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꺾였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수 의견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47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47만 원 이하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7만 원 이하 매수 전략 직접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죠. 말이 많은 종목이에요. 네. 네, 어제도 또 공시가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막 출회되면서 못 팔았다라고 아쉬워했던 분들 계셨는데요. 오늘 다행히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삼천당 제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그 다이치 산큐 자회사와 했던 계약 어떤 내용인 건지 삼천당 제약 과연 30만 당 제약에서 버티게 할 수 있는지 보시죠. 올레스를 주셨습니다. 어제 말들이 많았던 게 그 다이치 산큐의 자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자회사가 정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약해봤자 일본에 국한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뭐 기술 이전도 아니고 공동 개발이잖아. 잡음들이 많았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각자의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이제 바이오 산업 특성상 해석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그 논쟁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 10년 이상 시장을 지켜보니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윗꼬리 발생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시장 안에서 그러면 삼천단 제약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긴 윗꼬리를 다 잡아먹고 이미 그 이상 뛰어넘는 가격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더 이상 논쟁거리는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비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이제 밝혀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어제도 해석에 논쟁이 좀 생겼던 건데요. 현재 미국 파트너사와 이익 분배와 관련되어 가지고 삼천당 제약이 더 높은, 더 좋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현재 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 계약이 먼저 공개가 돼 버리면은 당연히 미국 파트너사와의 그 이제 계약함에 있어서 그 논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서 먼저 선계약했던 일본 계약은 비공개로 돌리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기는 건 저는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비만 당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30년도까지 한 2조 원대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시장 특성상 제가 바이오 회사 직원분들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그 주사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비자들이 좀 민감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구용에 대한 이제 니즈가 높은 시장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삼천당 제약이 어느 정도는 그 파일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일본이 그러면은 시장이 한정된 게 아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일본의 오히려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일본은 서구권 국가에서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토대로 다른 나라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임상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천당 제약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이정민 이사님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으로가 기대가 돼요. 주가와 수급 측면에서도 올레스를 주셨는데 지난번에 알테오젠의 그 급락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제약 바이오가 초토화됐을 그렇죠. 때도 버텼던 삼천당 제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걸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그 첫 관문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뒤에 나올 이제 그 서사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생되어서 얼마나 더 파이프라인이 이제 공개가 되는지 또는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더 높은 밸류 또 더 높은 스토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섹터의 대장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서사의 지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얼마나 호재성 뉴스가 빵빵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더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오는지를 항상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이번에 급락한 이유도 딱 한 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계속 호재성 뉴스가 나왔으나 반복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대치만큼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반면 삼성단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좀 오늘 주가가 뜨겁게 반응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호재성 뉴스가 그럼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다양한 측면에서 뉴스가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먼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예상 외로 올 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현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오늘 3번 연속 매수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시죠. 여기도 매수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장 좀 크게 기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요. 임상과 관련되어 가지고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확장되어서 스토리가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지금 호재성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제가 살펴봤을 때는 호재성 뉴스가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35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내 포트 안에 담아보자라고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5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삼천당 제약 콕 집어서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은 살 종목이 참 많아 보였네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